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도 내내 우리 현장에서는 또 우리 예비교사들도 유보 통합에 관련된 이야기로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과연 유보 통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우리 교육부 장관님이 교육부 체제로 통합을 하겠다. 우리가 2025년 1월부터 유치원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를 우리가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라는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궁금해하고 과연 어떻게 통합이 될 건가. 그래서 제가 유보 통합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육부 체계로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올해 22년도 올해 유아교육 보육 통합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교육부로 통합할 때, 보건복지부로 통합할 때 또는 제3의 부처로 통합을 할 때 이런 어떤 그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이제 교육부로 통합을 할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통합이 될 것인가 우리가 가상 시나리오는 우리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유보 통합이 교육부로 우리가 통합이 되을 때는 다른 나라는 어떨까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스웨덴이라든가 덴마크, 영국, 뉴질랜드 그래서 유아교육을 우리가 교육부로 이관을 했고요. 덴마크도 우리가 유아교육부로 이관을 했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유아교육을 교육하고 보호 제공을 교육 고용부로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부와 교육부에서 담당했던 이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동안 유보 통합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30년 동안 유보 통합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연구도 이루어지고 보고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역대 정권에서도 계속 연구가 되어졌고 TF단도 구성이 되어졌고 그랬습니다. 그런 어떤 논의라든가 쟁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부로 통합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그 어떤 논의라든가 포럼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교육부 장관님이 이 교육부로 통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자, 그럼 행정체계가 이제 통합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교육부로 통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부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업무를 보고 있죠. 유치원 같은 경우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유아교육 정책과에서 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일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보육정책과 그다음에 보육사업기획과 그리고 교육기획과에서 각각의 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교육부로 간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느냐면 이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업무를 지금 우리가 교육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가게 돼서 새로운 어떤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게 바로 영유아 교육 보육 정책국이 될 수 있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 교육 보육 정책과 정책국이 있고 그 아래 영유아 교육 보육 정책 기획과 영유아 교육 보육의 지원과 그다음에 영유아 교육 보육의 기반과라는 어떤 행정 체계가 통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교육 보육 정책 기획과에서는 통합에 따른 우리가 유보 통합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업무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 교육 보육 지원과는 우리가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간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해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업무를 보게 될 거고요. 영유아 교육 보육 기반과는 우리가 행정이라든가 규제라든가 교육 그다음에 보육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력 재정 그다음에 전달 체계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까라는 통합안을 우리가 가상 시나리오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또 관련법을 정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은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유보 통합 추진단에서 법적 근거를 이제 마련을 해서 2024년 2024년에 제정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법은 영유아 교육법이 되지 않을까.
네, 우리가 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보육법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로 이제 통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법이 제정이 되지 않을까, 영유아 교육법으로 제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유보 통합 이후에 이 기관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 그러니까 유보 통합이 되더라도 기관의 어떤 다양성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바로 그냥 바꿀 수 없으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이제 조금 더 다음 단계로 중장기적으로 통합 기관이 이게 공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통합이 되면 교육 보육 기관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 그다음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름이 영유아 교육 보육 기관, 이것도 가칭입니다. 뭐 영유아 학교다, 뭐 영아 학교다, 유아 학교다, 뭐 이런 말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다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영유아 교육 또는 보육기관으로 이렇게 가칭, 이렇게 유형 이름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용 연령은 우리가 0세부터 5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설립 이용으로 관할 부처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또 사회적 협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개편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 운영 형태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거 안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유치원은 아침 돌봄이 이루어지고 4시간에서 5시간의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 보통 2시에 아이들이 하원을 하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이들은 이제 방과 후 과정이 있고 저녁 돌봄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등원해서 기본 7시간을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지내게 되는 기본 보육이 있고 연장 보육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영유아 입장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영유아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반일반, 그다음에 중일반, 네, 또는 뭐 기본 보육 뭐 7시간 하는 반, 또는 연장 교육 보육,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운영 시간을 좀 개편을 해야 되는 거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방향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운영의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은 좀 다양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고요. 교사 자격 체계는 어떻게 개선이 될까? 우리 보육교사들이 제일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현재 부분은.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은 지금 보육교사, 또 유치원은 유치원교사, 물론 우리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교사가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뀌게 되면 우리 어린이집과 유치원인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이라고 우리 가칭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놨죠. 그리고 이제 교사도 유치원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닌 영유아 교사로 우리가 이름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은 우리 자격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유치원은 유치원 정교사 2급, 그쵸. 보육교사 2급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들은 보육교사 3급이 있고 그 다음에 2급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사 자격을 단일화할 것인가 또는 다양화할 것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격 기준을 똑같이 좀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기존에 이미 자격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선생님이나 유치원에 근무했던 선생님 모두 이 경력은 모두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은 어떻게 전환이 될 것인가, 자격은 어떻게 전환될 것인가, 1안이 있고 이제 2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안 같은 경우에는 학사 학위를 받고 우리가 자격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영아 발달이라는 과목을 더 이수해서 또는 교직 과목을 더 이수하게 해서 우리가 교사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안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양성과정 개편과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우리 교사들의 학력은 3년제에서 4년제는 우리가 졸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최소 학력을 만약에 지금 현재 교사들이 자격을 충족을 했어요. 학력을 충족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양성 과정이 바뀌게 되면서 추가
과목만 이수하게 되면 될 거고,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보육교사도 그렇고 유치원교사도 그렇고 특히 이제 우리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17과목에 51학점을 이수를 하고 그다음 보육교사 자격을 이제 취득을 한 거거든요. 대학교를 졸업하든 졸업하지 않든,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양성 과정이 개편이 되면 추가되는 과목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교직 과목, 우리 보육교사는 교직 과목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과목을 이수하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만약에 이 최소 학력이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최소 학력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소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추가해서 받아야 될 이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현직에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이 자격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미 보육교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통합되는 교사 자격을 가게 되면 이렇게 추가 과목을 이수하거나 만약에 학력을 갖추지 않았다라면 학력을 갖출 수 있고 그다음에 이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줄 것 같아요. 충분히 유예 기간을 주고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현장에 근무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여름이라든가 또는 야간이라든가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이 선생님들이 이 추가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원격 교육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방법으로 어떻든 자격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사 이제 양성 과정도 개편이 돼야 되겠죠. 자격이 바뀌게 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유치원 교사 같은 경우에는 3년제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이 현직에 있는 교사들은 4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40.5%, 그다음에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10.2%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3년제 대학 졸업자는 49.7%라고 합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25%, 그리고 이제 고졸을 졸업한 사람은 17.7%. 근데 요 사람들이 이제 학력을 이제 갖춰야 된다라면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유보통합이 되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어떤 질적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학과 중심으로 교사를 양성하는 체계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학점은행제거나 우리가 얘기한 사이버를 통해서 교사를 양성하는 거는 이제 폐지를 하게 된다라는 거,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학과제로 우리가 바뀌어서 우리가 교사를 우리가 영유아 교사 가칭 이 교사를 양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관계자들이 있겠죠. 특히 학점은행이라든가 사이버라든가 이런 그런 기관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을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학점은행제라든가 그다음에 사이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런데 또 우리가 학점은행제라든가 사이버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이제 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우리가 3급 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이제 중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사 양성 과정이 우리가 이제 2년제를 졸업하고 2년을 심화 과정으로 한다거나 또는 3년을 이제 학력을 갖추게 하고 1년은 심화 과정으로 하게 하든가 막 이런 색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지만 이미 자격을 받고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학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학력을 갖출 수 있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거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교직 과목만 들으면 되면 교직 과목만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심화 과정을 만들어서 아마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교사들 또는 교사의 어떤 양성 과정의 어떤 그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사 처우도 같아줘야 되겠죠. 이 통합된 교사 양성 기관에서 교사가 양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교사가 근무를 하게 되면 이 교사들의 어떤 처우라든가 자격이라든가 근무 연한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영유아 교사로 우리가 자격이 다 바뀌어지고 이게 전환이 다 되어지면 여기에 따라서 이 교사의 어떤 호봉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의 교사들의 호봉이 너무나 다릅니다. 근데 유치원인 호봉제로 주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3년제 졸업한 사람은 7호봉, 4년제는 8호봉, 그 다음에 사범대 졸업한 사람은 9호봉 이런 식으로 해서 호봉에 따라서 보수 기준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기본 1호봉을 우리가 국공립 1호봉이 있고 민간 가정은 또 다릅니다. 네, 그리고 또 직장 어린이집 또 다르거든요. 이게 너무나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처우 개선비도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아 근무 환경 개선비라고 주고 유아들은 누리과정 수당이라고 줍니다. 그 다음에 시도 지자체에 따라서 또 처우 개선비가 조금 좀 달라요. 담임 수당을 주는 곳도 있고 안 주는 곳도 있고. 근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73만 원이라는 우리가 수당을 주고 거기에 이제 알파가 이제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제 새로운 이제 호봉 체계가 이제 설정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통합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교사 자격과 그다음에 교육 연한을 얼만큼 받았는가, 그다음에 이제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호봉이 아마 책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사들의 처우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보 통합을 우리가 교육부 체계로 하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유보 통합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유치원 교사는 전국에 46,764명입니다. 또 전국의 보육교사는 23만 명, 그죠? 23만 6,085명이 지금 현재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교사가 유치원 교사보다 5배가 더 많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수도 유치원 수보다 4배가 더 많습니다. 교육부는 23년부터 우리가 내년부터 2년간 1단계 추진 기간을 거쳐서 그다음에 25년, 26년도 2단계를 거쳐서 유보 통합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우리가 좀 중앙 및 지방 관리 체계 일원화를 좀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통합 법안을 이제 마련을 하는 거죠. 이 통합 법안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영유아 뭐 교육법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통합 법안이 이제 마련이 돼서 1단계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어떤 격차 해소라든가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단계라면 우리 2단계로 넘어가서는 왜냐하면 법률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법률을 통해서 이제 시행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된 이렇게 이제 재원도 확보가 되고 그래서 일원화된 관리 체계로 우리가 통합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지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5년도, 26년도 대선인 유보 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유치원은 8,500개입니다. 어린이집은 33,000개입니다. 아마 어린이집 수는 올해 지금 22년도에 또 줄지 않을까. 이 33,000개가 그렇게 한 3,000여 개 정도는 또 줄지 않을까. 좀 슬픈 기긴 하지만 이렇게 또 예측을 해봅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가칭이긴 하지만 영유아 교육법이 이렇게 법안이 제정이 돼서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진다라면 교사 양성 체계라든가 자격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두 개선이 돼서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또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이 교사들 우리가 얘기했던 재교육을 통하고 또 처우 개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정한 그런 유보 통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법안도 나오지는 않고 그래서 이게 가상으로 우리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연구 보고서로 만들었던 그 내용을 제가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가상 시나리오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지켜
지켜보고 기다려보고 우리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 선생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한번 또 기다려봐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보고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람을 해보고요. 문제는 이제 소규모 소규모의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원장님들도 걱정되시고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제가 가상 시나리오를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네, 우리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들 또 우리 손님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